네, 제가 선택한 기사 제목이 국내 은행과 비교 불가, 카카오뱅크 고평가 논란 정면 돌파 이런 기사 제목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세운 가설이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과 다른 수익 모델을 갖고 있을 거다 이 정도로 세워봤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유로 기존 은행의 수익 모델을 좀 봤을 때 매출은 주로 예대 마진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비용은 뭐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 또는 이자를 지급해 주는 거, 또 이자 갚는 거 이렇게 나갈 텐데 카카오뱅크는 시중은행에 비해서 예적금 규모가 크지도 않을 거고 그에 반해서 송금 수수료는 거의 10회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 은행과 동일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사업성이 안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또 기사 제목에 국내 은행과 비교 불가라고 한 거 보면 뭔가 밀고 있는 새로운 구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웠고 이제 밑에 팩트 체크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어떤 수익 모델을 갖고 있을까를 좀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고객을 분석해 보면 주로 20에서 40대 모바일 사용 환경이 익숙한 층이 주요 고객층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들 20에서 40대가 갖고 있는 니즈, 금융 쪽의 니즈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수입적으로는 일단 월급이 있을 거고 지출로는 공과금 또는 구독 서비스를 많이 사용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재테크에서는 또 요즘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관심 많을 거고 저축 측면에서는 여행 자금이나 뭐 내 집 마련 자금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고객의 니즈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카카오의 입장에서 갖고 있는 역량은 일단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이 있고 또 후방으로 연계 산업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니즈랑 카카오의 역량을 기반으로 카카오뱅크가 밀 수 있는 수익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출과 재테크를 한 번에 관리를 해주고 또 카카오 계좌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고객을 많이 유치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다면 매출은 이제 카카오뱅크랑 연계된 그 기업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다트에서 사업 보고서 내용을 많이 참고했는데 기업 유형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나왔고 연합 현황을 크게 뱅킹 비즈니스랑 플랫폼 비즈니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뱅킹 비즈니스는 기존 은행들이 하던 것처럼 뭐 예적금 상품을 팔거나 아니면 대출을 통해서 이자를 얻는 방식이었고 두 번째 플랫폼 비즈니스가 기존 은행과 조금 다른 부분인데 주식 계좌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대출 그 고객한테 맞춤 대출을 추천해주고 맞춤 카드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 해당 카드사 해당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고객을 유치해준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무제표를 좀 봤는데 여기 보면 제가 본 거는 매출에서 수수료 수익보다 지금 이자 수익이 훨씬 한 3배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자 수익을 늘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인터넷 전문 은행인데 뭐 엄청 큰 규모의 서류가 필요하고 서면 심사가 필요한 정도의 대출 규모는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냥 개개인이 쉽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 주일 거라서 이자 수익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수수료 수익을 더 높이는 거를 목표로 하겠다는 판단을 여기서 조금 더 넣어보기도 했고요. 일단 다음으로는 회사의 경쟁력을 찾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정규직의 45%가 IT 인력이라는 점에서 IT 기술력이 있고, 두 번째로는 모바일 기반으로 혁신적인 UX가 있다는 점에서 타 은행 기관에 비해서 좀 UX적으로 고객 친화적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과거 공급자 중심의 상품과는 다르게 이제 니즈를 반영한 모임 통장이나 26주 적금 통장 이런 새로운 상품을 개발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오프라인 점포를 없애서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점이 회사의 경쟁력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통계 자료를 또 봤는데 보면 합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일단 대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구나. 그런데 카카오뱅크의 점유율은 한 8에서 9%대, 그래서 아직은 많이 작은 수준이다. 그리고 예수금도 보면 예수금 시장도 커지고는 있는데 카카오뱅크의 점유율은 대출금 점유율보다도 더 낮은 2%대. 이 대출 점유율에 비해서 예술 점유율이 훨씬 작은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큰 돈을 모을 때는 이게 큰 은행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반면 대출은 그냥 돈 빌리는 거니까 금리 저렴한 것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또 사업 전략, 이건 카카오가 말하는 자기들의 사업 전략인데, 일단 금융 사업자로서 그들이 생각하는 핵심 경쟁력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것. 그런데 자기네들은 모바일 완결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효용이 극대화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로는 은행을 넘어서 다양한 산업과 연계를 해서 또 카카오 공동체 파워를 바탕으로 거기에 금융 상품을 제공하겠다. 다음 두 번째로 기술력을 앞세워서 신용 평가 모형을 개선해서 신용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도 휴대폰 소액 결제 정보나 개인 사업자 매출 데이터를 통해서 신용 등급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핀테크 기업이나 다른 업체에 대한 M&A 계획도 있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와의 차이점을 또 조사해봤는데, 카카오뱅크는 은행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자고, 페이는 증권이나 보험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하는 결제 게이트웨이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은행 바탕과 증권 보험 바탕이라는 차이가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서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조사했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내용이네요. 이거는 그냥 처음에 저 타이틀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네, 엄청 많은 걸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네, 처음에 그냥 타이틀 보여주셨을 때 저도 생각했던 게 네, 이게 그냥 은행과 카카오뱅크의 그냥 애플 투 애플 비교라기보다는 네, 그냥 딱 드는 생각은 카카오뱅크가 금융에서 어디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약간 네. 구조적인 접근인 것 같았어요. 금융에서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면 뱅크로서, 카카오뱅크가 네, 은행업이라는 걸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업을 하는 사업자들과 경쟁하거나 그 서비스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이제 네, 생각해 볼 디테일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리고 기존의 신한이나 우리 또는 KB 국민은행 등등의 기존 은행 사업자들이 못하던 거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었을까? 이 두 개로 크게 나눠질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컨설팅 님이, 닉네임이 컨설팅이시니까 컨설팅 님이 네, 그냥 이 문제를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찾아보지 않고 그냥 네, 퀵하게 만약 케이스 문제로 이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은행과
네. 카카오뱅크 비교해 봤을 때 왜 이렇게 밸류가 높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는 게 케이스였다면.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기존의 은행은 이렇고 카카오뱅크는 이런 게 더 좋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기보다 조금 구조적으로 네. 접근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의 은행 사업자와 좀 애플 테플로 비교해서 더 나은 거, 더 장점이 되는 거, 더 확장적인 거, 더 스케일 크게 잘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이제 매출과 비용 단에서 막 얘기가 돼야 되는 거겠죠. 네. 네, 그 서비스 안에서의 것들이 있고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기존의 카카오 플랫폼과의 연계 또는 은행이 그동안에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카카오기 때문에 가능한 은행으로서 어떤 신규 사업을 생각해 보면 되게 네. 많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눠 놓고 그러면 이제 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네. 좋아질 수 있냐에 몇 가지 포인트들이 아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은행이라는 사업 모델, 그러니까 예대 마진과 금융거래 수수료 그 외에 이런저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네. 카카오뱅크는 특정 고객에게 굉장히 어, 편의성을 일단 제공해 줬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졌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와 그다음에 일상에서 쓰는 카카오 앱이라는 거의 연계, 그 네. 안에서 신용 조회를 굉장히 심플하게 하면서 대출이나 적금 또는 뭐 그 지인들과의 뭐죠 모임에서 이 돈 모으는 거뭐 이런 것들 굉장히 편리하게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네. 기존의 은행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니까 통장 역할, 그다음에 대출,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몇 가지 은행 서비스들, 네. 송금 뭐 이런 거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지만 훨씬 더 확장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카카오를 쓰는 고객들 중에 네. 또, 뭐 특정 은행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 카카오뱅크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많은 거래액을 보유하게 되겠죠. 음, 거기서 가져가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보면 기존 은행이 하던 일들을 쫙 나열해 놓고 아, 이것들을 카카오는 이런 식으로 가져올 거다. 뭐 그 수수료나 세금, 그다음에 그 외에 결제 편의성을 확 올려서 은행 통해서 나가던 것들을 전부 다 끌어올 수 있는 거죠. 송금하는 것도 그렇고. 음, 이제 거기에서 더 연계되는 게 뭐 카드 결제 또는 보험 서비스의 결제 뭐 이런 거예요. 아까 카카오페이는 정확하게는 증권사, 보험사의 그 포지션이라고 했으니까 네. 보험 상품을 내놓거나 뭐 그런 쪽일 거예요. 근데 그 네. 카카오뱅크는 보험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가 결제해 줄게가 될 거거든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고객님이 어느 카드사를 쓰는 것과 관계없이 저희하고 연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드사와 연계, 그다음에 보험사와 연계, 거기에 더해서 뭐 생각할 수 있다면은 이거 나이스 신용 정보, 그러니까 신용 정보에 대한 어떤 새로운 로직이나 기존 로직의 어떤 뭐 극대화, 뭐 빅데이터가 더 많이 빨리 쌓이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인증 서비스 자체도 달라질 수 있을 거고. 네. 그렇게 보면 사실 그 은행으로서 하던 사업들 중에 되게 시니스하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융사들이 다 카드사도 다 들고 있고 네. 뭐 보험사도 들고 있고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은행하고 연계하는 것들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음. 음, 음. 카드사도 삼성카드가 있지만 네. 국민은행이나 뭐 특정 은행들은 여기하고 연계해서 삼성카드하고 연계해서 뭔가 그 상품을 내놓는다던가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현대카드하고도 제휴하고 뭐 기타 뭐 다른 카드사나 보험사하고도 제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험사의 본연의 뭐랄까요? 케이퍼빌리티, 뭐 보험사가 보험 계리 업무를 해서 네.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것들까지 건드리진 않지만 누군가 그걸 개발해 놓으면 뭐 중소보험사의 경우에는 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마케팅의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서 카카오에게 모든 걸 맡겨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카카오뱅크 너네 고객에게 우리 보험 상품 좀 팔아줘가 될 거니까 음,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기존의 은행들도
은행에서 인슈런스를 팔았었잖아요. 네네. 그거의 약간 극대화 버전. 훨씬 더 잘 파는 방카슈랑스 상품 뭐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연계해 나가면 굉장히 많은 금융 서비스들을 사실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자, 음. 개인은행도 카드사랑 보험사랑 제휴를 했을 텐데 네. 그거에 비해서 카카오뱅크가 좀 더 파급력이 세고 강한 이유가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일단 프론트 라인, 그러니까 고객과의 컨택 포인트를 카카오가 가지고 있고, 카카오뱅크라는 이 은행이 가지고 있고, 그거에 뭐 IT적인 역량은 가장 높으니까, 음, 그것만 쏙 뺀 실제 금융의 코어 비즈니스, 그러니까 카드사, 네. 보험사, 인증 서비스, 결제 서비스, 뭐 그 외에 대출, 뭐 아, 예적금, 이런 것들의 모든 금융 서비스들은 후방으로 떨어지게 되고, 약간 음, 원래 그 국민은행이 네. 돈을 많이 벌었던 이유는 그런 네. 상품들을 자기가 프론트로 고객하고 접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오프라인에서 지점이 굉장히 많은 은행이 사실 대형 은행이고 돈 많이 버는 은행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지점은 오히려 이제 약간 독이 되고 있고 비용 과다하고 그 프론트에 앉아 계시는 텔러들이 사실은 그렇게 음, 마케팅에 효과적이지 않고 뭐 이렇게 됐는데 네. 카카오는 그런 것도 없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파급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네.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제 밸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신한, 우리, 그다음에 하나, KB, 농협 이렇게 5대 금융사의 밸류보다 네. 카카오뱅크가 더 크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 네, 극단적으로는 이제 20, 30대, 40대의 주요 경제력이 있는 경제 주체들이 세대가 올라가면서 네. 신한은행이나 KB들은 이제 안 쓰겠죠. 왜냐면 불편하니까. 가서 이렇게 사인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하나하나에게 심리스하게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카카오뱅크 하나로만 해보면 그 안에 카드 결제도 다 정리될 거고 그러면서 자산 관리도 해주고 그러면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도 알려주면 네. 사실 다른 투자 상품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과거에 카카오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던 세대들은 여전히 신한이나 뭐 하나은행 이런 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음, 점점 더 카카오 기반의 은행 업무, 네, 은행 업무라고 하면 결제 서비스, 인증 서비스, 카드 결제 서비스, 보험 연계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될 거고 더 나가면 지금 40대들이 자산가들이 됐을 때 5, 6, 70의 자산가들이 됐을 때는 대출도 거기서 카카오에서 받고 투자 자문도 거기서 받고 자산 관리도 수십억씩 수백억씩 거기다 넣어놓을 수 있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삼성생명이라는 거대 생명보험사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찾아가지 않잖아요. 삼성생명 같은 데서의 고민이 지금 MZ세대 또는 밀레니얼이라고 부르는 20, 30대들이 보험 상품에 별로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고민이 있는데 카카오는 그런 것들을 좀 설득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아, 이제 예전에 너희들이 삼성생명 안 썼잖아. 이제 바뀌었어. 자, 우리 카카오하고 같이 한번 이런 상품 살펴보자. 너희들한테 꼭 필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설득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마케팅이 톤이 다른 거죠. 삼성생명이 직접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정우성이 자전거 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삼성생명 가입하라고 광고를 찍었는데 그게 되게 파워풀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죠. 삼성생명 아무리 광고해도 잘 안 들어오니까. 근데 만약에 삼성생명이 또는 또 다른 생명보험사가 카카오하고 연계한다 그러면 약간 이게 다른 거죠. 어, 유저들은 이게 카카오라서 편리하기도 하고 뭔가 여기서 알려주는 정보가 유용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들도 있고 원래 자기 상품들을 여기다 넣어놓고 아니면 자기 자산의 대부분을 여기다 넣어놓고 굴리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도 가입해야 될 때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지문인식 한 번으로 딱 이제 상품 가입되고
거기 필요한 정보들은 동영상으로 뭐 전달받거나 뭐 이런 아직은 어떤 서비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프론트 라인을 이렇게 지배한다는 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거죠. 네. 예, 거기다가 우리는 아직까지 카카오뱅크가 은행업 외에 뭘 더 할 수 있는지 얘기도 안 했어요. 그죠? 은행하고 연계된 얘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끝이 없는 수준이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은행이 하지 못했던 것들 또는 은행이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것들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면 사실 '카카오뱅크가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을 쭉 그냥 놓고 보면 토스도 그냥 은행업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은행하고는 달랐어요. 그죠? 약간 송금만 가지고 뭔가 되게 비즈니스화했던 사업자고, 그다음에 음. 그거 외에 우리가 보면 중금리 대출, 그러니까 은행은 하지 않고 있던 좀 미드 세그의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들, 카카오는 거기까지도 다 손을 뻗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카카오가 그런 역량이 안 된다면 기존의 사업자들 다 이렇게 백엔드로 붙이고 프론트 라인에서 자기가 상품만 파는 역할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음. 뭐 그래서 사실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가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사실 약간 뒤에 가서 나오길래 좀 헷갈렸는데, 나중에는 이게 '구분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뱅크로서 이렇게 시무러스하게 만약에 서비스 하려면 다 할 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주식 투자도 계좌 열어 주고 그 안에서 서비스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찾아주신 거 기준으로 보면 증권업은 누군가가 하고 있고 그냥 연계 계좌, 우리 지금 그 기업은행 가면은 한국투자증권 계좌 개설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하고 있는 것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지금 은행업을 넘어서서 뭔가를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거의 모든 결제와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인간의 거의 모든 라이프를 다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막 나오는 얘기로는 뱅크가 지금 상장을 하는데 페이는 또 따로 상장을 할 거다 이래서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왜 구분을 하는지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두 개가.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사업하기가 쉬운 게 프론트 라인만 잡고 있고 뒤에 카드사가 붙는 거, 그다음에 그 주식 계좌만 열어 주고 주식의 운용은 사실 어느 그냥 증권사가 해 주는 거, 그다음에 신용정보도 신용정보 제공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것과 고객을 연결해 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네. 카카오페이는 자기가 직접 증권사가 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아 그리고 보험사가 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예, 또는 결제 게이트웨이 사업자라는 거는 결제 서비스, 지금 피지사라고 부르는 뭐 온라인 결제 관련된 실제 프로세스 안에 사업자가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러면 훨씬 더 이제 프론트 라인보다는 실제 본업, 금융 그 자체 본업에 많이 치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조금 다르긴 하네요. 네. 근데 결국에는 카카오뱅크는 그런 카카오는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제 카카오가 어쨌든 프론트 라인을 들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거죠. 삼성화재가 카카오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자체 IT 플랫폼 하나 만들어 보자. 아니면 뭐 다른 토스나 기타 다른 금융 IT 플랫폼 사업자하고 해 가지고 '카카오를 좀 견제해 보자.'라고 생각할 텐데, 네. 페이가 잘 되면 사실 카카오가 그런 삼성화재나 동부화재 이런 보험사 또는 증권사, 그다음에 네. 신용정보회사 이런 기존의 사업자들, 레거시 사업자들하고 연계할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하고 뱅크만 연결해 버리면 이제 되게 홀리스틱한 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런 걸 꿈꿀 것 같은데, 사실은 네. 근데 예, 보험업, 증권업, 그다음에 뭐 신용정보업, 그게 이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백엔드의 본업을 이제 가져오기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역량 차이도 날 거고요. 왜 그러냐면 보험도 보면 어떻게 보험을 설계했을 때 보험사가 수익이 크게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잘 팔리는지에 대한 경험은
사실 보험 상품 많이 개발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 예. 이게 단순히 IT 플랫폼 사업자가 있어서 고객이 1,000,000 명이 확 들어온다고 해서 그들에게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는 "야 우리가 집객을 해줄 테니까 고객들 모아 줄 테니까 너네 상품 중에 제일 인기 많고 잘 팔리는 것만 나한테 가져와 봐. 내가 그거하고 그냥 매치시킬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카카오뱅크는. 음. 카카오페이는 자체적으로 보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조사해 주신 기준으로만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초기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저게 기존의 은행보다 더 잘 되는 거는 기존의 은행에 비해서 은행업 안에서 카카오뱅크가 정말 엑설런트하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게 그래서 밸류가 한 5 배, 10배 이렇게 나는 거냐? 아니면 완전히 뉴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거를 나눠 놓고 쪼끔 더 브레이크다운 했었으면 훨씬 더 재밌는 얘기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그러면은 뉴 비즈니스 모델이면 카카오페이스럽게 가는 거가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진짜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네. 음. 근데 여전히 그 뱅킹 그 자체 비즈니스에서 되게 파워풀하긴 하다라는 거고 그거는 여기서 쭉 찾아 주신 것만 보더라도 사실 할 얘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트래픽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지점에서의 어떤 비용 그다음에 사실 금융업이 굉장히 고비용이 인건비에서 많이 나가잖아요. 네. 인건비와 지점 운영비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또는 마케팅 비용. 왜냐하면 뭐 상품 판매도 누구한테 수당을 많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카드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은행 상품들도. 그래서 뭐 대출 하나 뭐 하면은 뭐 수당 얼마를 직원들한테 줘야 되고 정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이미 있으니까. 그리고 누구 그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예전에 우리 보험 설계사나 아니면은 판촉 인원을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단계가 다 이제 그냥 "비용 아껴 줄 테니까 이 상품 써."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수당을 주는 비용을 그냥 고객에게 다시 전달해 줘서 고객이 '여기가 제일 싸다.'라고 느끼게끔 해줘 버리니까 다 여기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일단은 비용 경쟁력이 있고 그 비용 경쟁력을 상품의 매력도를 올리는 데 써 버리면 어쨌든 마케팅은 거의 이제 압도적으로 잘 되고 있으니 상품만 쪼끔만 유리해도 어마어마하게 팔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 대출 어마어마하게 팔렸거든요, 신용 대출이. 네. 예. 신용 대출이 굉장히 많이 팔려서 카카오 신용 대출을 정부가 규제하겠다라는 뉴스도 났었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음. 예 사실 다른 은행들은 신용 대출 그렇게 팔고 싶어도 어쨌든 마케팅도 잘 안 되고 내부 직원들 써 가지고 더 판촉을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힘든데 카카오는 뭐 금리 쪼금만 낮춰 주고 하면 바로 이제 팔리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이거 찾으면서 이제 기존 은행들은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되던데요. 어떻게 할까요? 기존의 은행 특히 탑 5 은행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그 은행들도 분명 IT 역량을 가지고 뭔가 이런 걸 만들고 싶을 텐데 이미 카카오가 큰 판을 갖고 있고 뭔가 지금 바꿀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음. 그래서 그 찾아보시면 KB국민은행에 되게 유명한 그 짤이 있어요. 앱 네. KB국민은행 앱 찾아보시면 네. 엄청 많거든요. 짤이 많아요? 예. 그 음. 짤이 막 돌아다녀요. 그 어떤 건 어플리케이션을 다 모아 놓고 KB가 내놓은 어플리케이션들만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네. 노란색의 앱들을 다 이렇게 모아 놓고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이 "KB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 뭐 이렇게 해서 아 "아무도 안 쓰는 앱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정말 각각의 서비스를 각각의 앱으로 다 풀어 놨어요. 그러니까 레거시 사업을 그냥 네. 애플 투 애플로 그냥 IT로 그냥 바로 전환해 놓은 거지, 카카오처럼 뭔가 이 플랫폼적인 그 기반 하에서 뭘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카드 서비스 가려면 KB 카드 들어가야 되고, KB 부동산 가려면 KB 부동산 또 들어가야 되고, 뭐 자산 관리 들어가면 또 자산 관리 앱 따로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포인트는 또 포인트, 뭐 가 보면 진짜 과간이에요. 진짜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절대 음. 안 쓸 것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 IT 역량은 한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보면 뭐 KT가 최근에 네. KT, SKT 그다음에 LG유플러스 이 3 사와 또 대형 은행 3 사가 연계해서 같이 뭘 하는 거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음. 카카오의 어떤 서비스의 파괴력, 거기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혼자는 안 되겠다.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IT 역량 있는 사업자 중에 좀 같이 할 사업자가 누구야? 또 좀 페인 포인트 있는, 우리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자가 누구야?' 그게 이렇게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사실 어. 네, SKT나 KT나 LG유플러스도 통신 인프라가 좋을 뿐이지 IT적인 뭐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고. 그들이 넘겨줄 수 있는 건 아마 고객들 핸드폰 데이터나 그런 것들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막 무단으로 넘겨줄 수도 없는 거니까 사실 네. 그 협업을 하려고 보면 되게 네. 제한적이에요. 결국 뭔가 그 카카오만큼은 아니더라도 금융계에서 좀 파워풀한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자기들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 토스 그다음에 뭐 뱅크 샐러드 이런, 아직은 뭐 스타트업이거나 그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넘어가는 수준의 좀 어느 정도 사이즈 되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하고 뭘 같이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원래 애셋들, 그러니까 뭐 콜센터, 어마어마한 콜센터, 어마어마한 뭐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해 왔던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좀 차별화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IT 센터 전체를 통으로 카브 아웃 해 가지고 따로 서비스 회사로 만들고 뭐 이런 그 고민들은 하더라고요. KB 손해보험인가? 거기서 하는 거였는데 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IT 역량을 독자적인 IT 서비스를 하는 어 플랫폼으로 키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봐야겠죠. 카카오만큼의 파괴력은 일단 없을 거니까. 그건 진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쵸. 음.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금융 쪽에서 토픽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지난 한 1년 이상 동안 BCG도 그렇고 베인도 그렇고 맥킨지도 그렇고 금융업체 대상으로, 대형 은행 대상으로 디지털 네.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 아직도 지지부진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계속 있는 거죠. 좀 더 이제 어그레시브한 어프로치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음. 음. 만약에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카카오뱅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한은 네. 어떤 스타트업이나 어떤 IT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산업과 협업을 하면 좋을까? 음. 그러니까 산업 단위 수준이 아니라 실제 업체,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 중에 어디, 또는 뭐 좀 이미 커져 있는 어느 IT 사업자. 왜냐하면 지금 IT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업에서 좀 뒤처지는 거잖아요. 아, 저 생각난 게 자율주행 플랫폼 어때요? 자율주행 플랫폼과 신한은행? 네, 어쨌든 그 전기차 충전하려면 결제도 해야 될 거고, 네. 거기도 플랫폼이 탑재돼야 될 텐데, 아직 카카오는 그 자동차 플랫폼 그 운영 체제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자동차도 회사마다 탑재되는 운영 체제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은행업체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통합해서 뭐 세계 4대 은행들이 서로 제휴를 해서 공동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던가 음. 그럼 좀 대결이 되지 않을까요? 음.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플랫폼 통합이라는 거의 실체가 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율주행 업체가 지금 엄청난 데이터를 모을 수 있거나 유저 수가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네, 네. 그냥 자율주행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 기술적으로 되게 고민하고 있는 사업자일 거예요. 음, 근데 은행은 IT적으로 트래픽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땡길 거 아니에요. 그- 왜냐하면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는 트래픽 기준으로는 가장 파워풀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카톡을 안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걸로 지금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잘 나가는 건데 네,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특정 영역에서는 이 업체 없이는 여기의 서비스를 논할 수 없다. 그 정도의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음, 뭐 야놀자 숙박과 여행에 관련된 트래픽을 이제 점점 많이 가져가고 있고 네, 또 트래픽만 놓고 보면 쿠팡. 쿠팡은 어쨌든 생활용품이나 이런 온라인 이커머스에서는 트래픽이 가장 클 거니까 신한 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한 영역, 한 영역씩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좀 짜증이 나겠지만 네. "너네 우리하고 좀 같이 하자. 내가 많이 도와줄게. 그 대신 나에게 트래픽 좀 공유해 줘. 그거 가지고 나도 금융업에서 파워풀한 서비스 한번 내놓고 싶다." 그러면 쿠팡에 들어갔을 때는 신한하고 뭔가 했을 때 되게 할인이 되고 신한 통장하고 되면은 뭐 또 결제가 쉽고 신한카드랑 뭐 하면 또 뭐가 쉽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엄청 많이 땡겨올 수 있겠네요. 음. 그래서 고런 식으로 신한금융그룹이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트래픽을 가져와서 카카오뱅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뭘 해야 될까? 뭐 넷플릭스와 뭘 할 수도 있고 그죠? 쿠팡과 뭘 할 수도 있고 뭐 교육 서비스 중에서 뭐 메가스터디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네,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네요. 음. 음, 뭐 어쨌든 아니면 아예 완전히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되는 것들도 이제 카카오에 뺏길 수도 있으니까 카카오페이가 가져가든 카카오뱅크가 가져가든 계속 그런 식으로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죠? 신한카드 가맹점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럼 결제 서비스를 우리가 조금 뭐 페이팔하고 뭐 연계를 하든 알리페이하고 연결을 하든 뭘 해서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음. 알리페이가 무슨 QR 같은 걸로 결제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그쵸. 이거랑 카카오페이랑 비교했을 때 알리페이가 훨씬 더 뭔가 발전된 형태라고 느껴지는데 맞아요? 뭐 기술적으로는 사실 동일하죠. 근데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그 이커머스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네, 그 이커머스 안에서 결제하려다 보니까 알리페이가 확 이제 확장적으로 트래픽이 늘어났고 그 늘어난 트래픽을 따라가려고 지역 기반의 오프라인 매장들도 알리페이를 같이 액셉트를 해준 거고 그래서 침투력이 굉장히 좋은 거고 네. 카카오페이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카카오가 이커머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음, 카카오페이는 확장적으로 가고 싶어도 날 도와줄 누군가는 카카오톡밖에 없는데 카카오톡은 이커머스가 막 세게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 네. 음. 오히려 네이버 페이가 그런 측면에서는 쪼끔 더 나았죠. 네이버 쇼핑할 때 어 아, 페이백이 워낙 세게 되니까 네이버 페이가 많이 쓰이잖아요. 네. 네이버 아, 페이로 결제하시면 뭐 4%가 캐시백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간 네. 건데 신한도 자체적으로 뭔가 자기들이 이런 페이를 지키고 싶거나 또는 음. 뭘 그걸 그 삼성 그 신한 카드 영역이라도 지키려면 뭔가 네. 이런 거를 잘하는 사업자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죠. 음. 이런 식으로 한두 개의 도미넌트 사업자들이 다 먹는 거예요, IT 쪽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렇잖아요. 아마존도 미국에서 그냥 이커머스로 어마어마한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어 버리는데 네. 우리나라도 뭐 인제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죠. 한두 그러니까 개의 그냥 독점적인 기업이 네. 거의 그냥 다 먹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은행이나 기존의 레거시 사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특히나 이제 이런 고객 프론트단의 컨택 포인트를 가지고 사업했던 사업자들은 더 그렇죠. 어 음. 그게 참 플랫폼 사업의 영향력이 엄청 커서 뭔가 이게 플랫폼을 한번 점유를 해 버리면 남 그냥 독식해 버리는 구조가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게 어떻게 하면 깨질 수 있어요? 거의 깨지진 않을까요? 음. 그게 뭐 하나 나오게 되면 사실 깨긴 힘들지 않을까요? 저도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큰 얘기라서 구글도 그런 걸 어떻게 깰 수 있냐. 어 아마존을 깰 수 있냐. 뭐 알리바바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근데 지금 국내는 워낙에 다들 업체들이 이제 오퍼레이션 엑셀런스가 높다 보니까 막 네. 경쟁을 하는 건데 쿠팡이 못하던 몇 가지를 마켓컬리가 해 가지고 이제 딱 치고 나오고 또 그 와중에 또 스타컴이나 뭐 이마트가 연계해서 또 뭔가를 하고 뭐 이러는 거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한두 개 업체가 이제 독식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사실 거의 평정이 되는 거죠. 맞아. 전 구글만 해도 모든 서비스 지금 구글 닥스 뭐 구글 메일 다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다 깔려 있고 이게 과연 판도가 바뀔 뭔가 새로운 플레이어가 있을까? 그런 좀 의문이 들어요. 근데 일단 그것도 네. 인제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또 자세히 살펴보면 또 약간 디스럽션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그 측면에서 되게 잘해요. 다음에 그 주제로 한번 해 보시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과연 인제 클라우드 세상에서 누가 이길 거냐 뭐 이런 거를 해 보면 네. 클라우드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편이고 네. 예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한 2-3 년간 되게 잘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구글을 좀 빗하고 있는지 찾아봐도 재밌는 내용일 거예요. 음. 음 그것도 재밌네요. 네. 플랫폼. 네. 다른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 뭐 뭐 재밌는 얘기였는데 저도 사실 근데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아는 건 아니어 가지고 네. 뭐 구체적인 얘기는 많이 못 했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맞아. 카카오페이도 나중에 한번 더 스터디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